안녕하십니까, 레피디입니다. 4월 13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43%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41% 상승했습니다. 오늘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증시가 약 상승 마무리를 했지만 마지막에 이제 상승을 시키면서 마무리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옵션 만기일임에도 불구하고 큰 급등과 큰 하락 없이 잘 마무리를 한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가 5천억 정도 매수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3,500억 정도를 코스피에서 매도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960억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일은 이번 달은 잘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보기 전에 이제 어제 CPI 지표 발표가 나왔습니다. 3월 CPI는 전년 대비 5% 상승해서 이 2월에 6%보다 낮았고요. 예상치보다 이제 낮았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지금 예상처럼 잘 하락을 하고 있다. 네,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이 시장이 안정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근원 CPI라고 해서 네, 지금 5.6%가 상승을 했는데요. 전월에 5.5%보다 0.1% 이제 상승률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근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고금리를 조금 더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뭐 그런 신호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예상치에 부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던 금리 인상에 대한 그 마무리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그럴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많아봤자 이제 한 번 정도 더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전에 우리가 이 파월 의장, 네, FOMC에서 발표했던 그 의사록처럼 네, 결국에는 금리 인상은 네,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5월 연준이 0.2% 포인트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 인상이 이제 마지막이고 이후에는 이제 그 유지를 하다가 금리 인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어제 이제 이 CPI 지표가 예상치처럼 부합을 하면서 증시가 이제 상승을 하다가 미국 증시는 이제 오히려 마지막에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또 경기 침체가 현실화한다라는 또 이 FOMC 회의록이 발표가 되면서 네, 그렇게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이 FOMC 의사록에서 연준 경제팀이 올해 완만한 침체를 전망했다라는 소식으로 이제 투자 심리가 악화되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결국에는 이제 시장의 사이클대로 금리를 많이 올렸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결국에는 경기를 침체하는 방향으로 몰아넣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미국 증시가 마지막에 좀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기 침체가 나온다라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증시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작용을 시킬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나타난다라는 것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경기 활성화를 위한 금리 인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고요. 아까 보았던 것처럼 올해 말에 이제 경기 침체가 나타났을 때 이제 빠르면 이제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 시장과 같은 그런 위험 자산들은 이미 이제 반등을 시작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이제는 그런 코로나 때처럼 금리 인하가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원만하게 이제 계단식으로 하락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증시도 서서히 이제 반등을 하면서 계단식으로 좀 반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코스피 지표도 오늘 이제 옵션 만기 마지막까지 이제 상승을 했는데 지금 확실히 이제 치고 나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조금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런 경기 침체라고 한다면 또 제조업 기업들이 또 이제 타격을 입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나 그것보다도 오히려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이제 집중을 하고 그런 저가 매수를 하고 있다면 코스피 지표는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00선을 힘겹게 넘었기 때문에 이제 2500선 아래로 웬만해서는 내려가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서서히 코스피 지표도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월봉도 올라가는 추세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요. 투자 수급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 옵션 만기 전날까지 매수를 한 4일 정도 이어가다가 옵션 만기 당일에는 매도를 좀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최근에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표도 지금 894포인트, 지금 사실상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좀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고점 대비해서 떨어질 법도 한데 지금 900포인트 근처에서 계속 이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지표가 아주 강하게 버티고 있는 모습이고요. N자로 이제 올라가면서 네, 지금 확실히 힘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 구간을 유지를 할지 아니면 조금 이제 그런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특히 기술주 위주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코스닥 지표는 최근에 좀 기대감으로 많이 상승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하락률이 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지금까지 상승했던 것을 모두 다 하락시킨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적절하게 조정 폭이 나올 것이다. 네, 저는 그래서 상승폭의 한 절반 정도까지 하락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크게 중요하지 않죠. 결국에는 서서히 찍어가면서 증시가 완연하게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 지표 네, 계속해서 고점을 향해 나아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이번 조정이 왔을 때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고요. 천천히 계속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환율이 이제 1311원입니다. 12.5원이 하락을 했고요. 어제 이제 FOMC, 미국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마무리, 그런 전망과 함께, 그죠. CPI 지표가 이제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환율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고 오늘 이제 이 환율에 대해서 영향을 미쳤던 이벤트가 하나 더 있었죠. 네, 통화 스와프 계약을 또 진행을 하면서 환율이 또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1320원대로 잡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이상 환율을 넘기지 않겠다. 뭐 그런 의지가 보입니다. 확실히. 그래서 1310원대로 다시 하락을 했는데 이대로 환율이 다시 한번 좀 이제 내려가면서 1200원대로 진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하될수록 네, 금리 인하 시기가 다가올수록 점점 환율은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1200원대 많이 떨어지면 1100원대까지 장기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환율이 떨어지고 뭐 안전자산이 이제 빠져나온다면 당연히 위험자산으로 금액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요. 그런 관점에서 계속 네, 우리는 장기적으로 이 시장 전체를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자, 채권 수익률입니다. 채권 수익률은 3.4%, 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3.4% 거의 뭐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좀 떨어졌지만 국채금리는 뭐 크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 유사하게 진행이 되었고요. 그러나 확실히 그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국채금리도 마찬가지 완연하게 계속 이제 저점을 낮춰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미국 선물은 약 상승이죠. 네, 크게 지금 하락 상승 없이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유럽 증시는 0.3%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글로벌 증시 경기 침체에 대한 소식으로 조금 이제 하락할 수도 있었지만 또 크게 하락하지 않고 지금 선물 지표는 또 버티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내일까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확실히 그런 주식이 떨어지는 그죠? 위험 자산이 이제 부담을 가지는 그런 소식들이 웬만해서 이제 다 오픈이 되었기 때문에 크게 동요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제 저점 매수를 하고 그 상승 시기를 기다리면서 그 수익을 어떻게 낼지 고민을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우리도 천천히 접근을 계속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보고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60원 상승해서 17,86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0.9% 정도 상승했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고,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전날, 옵션 만기 전날, 이제 수급이 좋게 진행되면서 급등을 좀 했었는데요. 오늘은 네, 크게 상승 없이 조용하게 좀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크게 뭐 움직임이 없었고요. 한 1% 정도 약 상승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시간의 거래량도 어제보다 좀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평소처럼 또 거래량이 떨어진 상황이고, 시간의 가격도 17,870원, 한 10원 정도 상승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별 거래량도 네, 어제는 1280만 주까지 1300만 주 가까이 치솟았는데요. 지금은 628만 주로 전날 대비해서 거래량이 2분의 1 정도, 네, 50%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이 계속 매일매일 증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래량이 한번 터지고 살짝 쉬었다가 다시 한번 증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좀 거래량을 점점 높여가면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를 우리가 좀 기다리고 있는데 이번에도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거래량이 한번 움직였고 크게 지금은 당일에는 또 움직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이제 3월달 옵션 만기는 상당히 2천만 주까지 또 거래를 실어 주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또 그렇게까지는 실어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옵션 만기까지 끝났기 때문에 이후 내일부터 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움직임이 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주요하게 지켜보던 그 17,400원 라인은 쉽게 이제 뚫고 나갔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이상 또 치고 나가주는지, 고점을 높여가는지를 또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8,300원까지 저번에 치고 나갔다가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이번에 이제 상승 흐름을 이어서 그대로 이제 치고 나가주는지 아니면은 고점을 또 이제 비슷한 부분에서 또 저항을 맞으면서 조금 이제 꺾어주는지 뭐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는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게 뭐 단기간에 그렇게 집중해서 보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여기는 추세 자체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양호구름선 타고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기 때문에 한번 그 움직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량이 조금 더 다음 주나 뭐 내일 정도나 좀 붙어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월봉도 이제 20월봉선 돌파를 앞두고 있고요. 18,600원 정도, 500원 정도가 되는데 월봉도 이제 이 블록딜과 그다음에 코스피 하락에 대한 그 월봉 하락이죠. 네, 그 부분을 이제 좀 메워주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끝단으로 따진다면 한 2만 원, 2만 500원 정도가 될 텐데요. 그 구간까지 어떻게 또 움직임이 진행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차트적으로는 뭐 기술적으로는 더 말씀드릴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네, 일단 내일 시장과 다음 주 시장 전체를 한번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 수급이고요. 기관 투자자가 41만 5천 주 매수했고 외국인 투자자가 17만 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어제 이어서 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속 지금 기관 투자자 매수와 외국인 투자자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요. 3월 31일 요 기점으로부터 하루를 제외하고는 다 매수를 했습니다. 네, 사실 요때도 66만 주 매도가 나왔지만 결국에는 집계를 했을 때는 매수로 잡혔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움직임이 상당히 괜찮다. 그래서 옵션 만기 전에 바짝 매수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 다음에도 계속 이 매수세를 이어가는지 내일 그 다음에 다음 주 움직임을 또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금융투자 15만 주 매수했고요. 보험이 3만 주, 투신이 13만 주 매수했고 연기금 투자자가 8만 3천 주 매수하면서 사모펀드도 16,000주. 그러니까 웬만한 기관 투자자는 다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험, 투신, 연기금 투자자 계속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도 최근에 한 6일 정도는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기관 투자자 이 매수세가 계속 이어졌는데 이제도 이 다음에도 계속 이어지면서 지분을 계속 늘리는지 이제는 주가를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공매도 잔고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감소를 했습니다. 1027만 주. 그래서 하루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45만 주 정도 매도했던 그날 제외하고는 다시 공매도가 상환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하루가 보시면은 요때입니다. 요때죠. 4월 7일
그죠? 4월 7일에 하루 매도했을 때 그때 잠깐 공매도 잔고가 늘었다가 다시 이제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지금도 4월 7일자로 공매도 잔고가 늘어난 모습을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그 뒤로 계속 매수를 하니까 다시 외국인 투자자 매수세와 함께 공매도 잔고가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면서 공매도 상환을 진행하면서 지분을 채워 넣었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2일자도 마찬가지 외국인 투자자가 170만 주 매수했던 날이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가 대량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요. 4월 13일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는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옵션 만기까지 이전에 그 800만 주 수준으로 또 잔고가 줄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그 다음 그죠? 내일부터 해서 다시 공매도 잔고를 또 늘리는 작업을 시작할 건지 그런 것들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내일부터 다시 내린다, 내일부터 다시 공매도 잔고가 늘어난다 이렇게 이제 확신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조금 보면서 여러분들께 전달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는 그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 과정을 좀 멈추고 가는 길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 테마들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그 테마 조정 받을 때 이제 다른 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에너지 테마로 좀 이제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대차 잔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체결이 107만 주 되었고요. 상환이 17만 주 되면서 90만 주 정도가 늘었습니다. 어제는 41만 주가 상환이 되었고요. 전날도 8만 4천 주, 그죠? 그래서 한 2,770만 주까지 줄었다가 또 2,860만 주까지 대차 잔고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700, 2,800 뭐 이렇게 계속 대차 잔고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고요. 또 이제 대차 잔고를 쭉 늘리면서 공매도 잔고를 또 늘려갈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조건 체결이 많다라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네, 공매도 잔고가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공매도를 이용해서 주가를 좀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종목 상세. 오늘 추정 물량은 17만 주 플러스에서 당일은 14만 주 플러스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날에 이어서 오늘도 매수가 진행되었고요. 외국인 보유율은 12.71%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12.88%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옵션 만기까지 쭉 빠졌다가 쭉 상환하는 그 과정에서 다시 물량을 거의 다 채워 넣었습니다. 그래서 퍼센트로 따지면 0.17%밖에 차이 나지 않는 물량이고요. 그 정도 수량이라고 한다면 뭐 한 50만 주 수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가 결국에는 다시 지분을 다 메워 넣으면서 결국에는 계속 지분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분 그래프를 보시면 꾸준히 지금 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그렇고 기관 투자자도 그렇고 특히 기관 투자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이전에 늘렸던 이 수급을 거의 다 메워 넣으면서 지금 다시 추세로는 올라가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주가는 점점 평균 가격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언제 출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매집이 있었고 언제 출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자리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분을 저는 4월 26일 정도 미국과 원전의 협력 발표가 나온다면 분명히 좋은 신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뭐 큰 특별한 이슈 없이 또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죠. 4월 26일이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지만 뭐 그 이상 지금 협력을 약속을 하지만 명확하게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이 그렇게 소송을 취하하고 공동 진출하기로 합의를 한다.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또 이제 주가에는 크게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후속 조치로 또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상황 반전을 위해서 그 4월 26일에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내일 마무리하고 나면 한 주 정도 지나고 거의 이제 4월 26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한번 차분히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특별한 수급은 없었던 것 같고요.
거래원을 보시면 확실히 또 전일, 신한증권, 모간서울, JP모간 이 3사가 또 이제 옵션 만기 전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똑같은 움직임이죠. 네, JP모간, 신한증권 결국에는 이 두 세력이 또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까지 열심히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이 옵션 만기 이후에 JP모간이 또 매도를 하면서 네, 특히 이 JP모간은 매일 아침 매도를 하면 매일 아침에 매도를 또 시작을 하고요. 오늘도 마찬가지 JP모간이 매도를 했죠. 그래서 딱 5분 동안 5만 주를 한 7만 주를 던지고요. 모간서울도 마찬가지 9시 시작하자마자 던집니다. 이 작업을 매일매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 의아할 정도고요. 네, 그 과정에서 국매도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국매도에 대한 이해관계가 좀 이제 끝날 때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때까지 일단 주가는 계속 똑같이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차분히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지금 힘겹게 또 올라온 주가가 내일부터는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확실한 것은 우리의 페이스대로 천천히 시간은 느리지만 천천히 단가를 높이면서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요. 네,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가격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은 다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특별한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사실 여러분들 뭐 웬만한 거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다시 짚고 넘어가면 올해 예상 매출액은 15조 5천억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15조 4천억보다 오히려 이제 높아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신규 목표치, 그죠? 신규 수주액도 작년보다 1조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 8조 6천억 중에 지금 거의 4조 이상을 이미 수주를 한 상황이고요. 네, 지금 올해도 8조 6천억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뭐 원전 수주, 그 다음에 복합 화력 발전 수주, 네, 그 두 개만으로 이제 4조 이상을 채웠기 때문에 나머지 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영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하나둘씩 또 수주가 채워진다면 8조 이상은 충분히 채워 넣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핵심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자, 올해 하반기 수의계약 형태로 이루어지는 폴란드 퐁투누프 원전의 본계약 체결도 가시권이고, 그죠? 7월에 타당성 조사에 돌입을 해서 그런 빠르면 이제 7월에 본계약도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반기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발주하는 신규 원전 2기에 대해서도 다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준비 중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래 전부터 이제 그 사업에 대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또 이제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네옴시티에 대한 그런 발주도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네옴시티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은 수처리죠. 네, 그래서 해수 담수화 플랜트가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많이 수주를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추가 발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4대 주요 신사업은 당연히 신재생, 가스터빈, 소형 모듈 원전, 수소에너지고요. 가스터빈은 이제 세계 5번째, 수소는 지금 이제 이미 2023년에 올해 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 액화 플랜트를 완공하고 블루 수소를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SMR 같은 경우는 뉴스케일 파워와 이미 이제 소재 계약했고요. 그다음에 풍력과 ESS는 이제 두산 그리드텍을 통해서 호주라든지 미국에 진출을 해 있고 해상풍력은 국내 해상풍력 시장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풍력 수주 전망도 이제 밝은데 국내 최초로 8메가와트급 터빈을 상용화를 했고 경쟁력을 낮췄죠.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지난해에 제주 한림해상풍력 기자재 공급 및 장기 유지 보수 계약을 총 1조 1천억 원 규모로 수주를 따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주액도 해상풍력이 1조에 달할 만큼 상당히 이제 큰 시장이었고요.
분명히 올해도 지금 해상풍력이 조용하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2030년까지 정부가 목표치로 세운 그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채우기 위해서는 올해도 그만큼의 발주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해상풍력법, 풍력법이 이제 통과가 곧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빠르게 계약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메리츠 연구원은 두산 LBT가 국내 가스 터빈 시장에서 연간 약 6천억 원, 풍력 시장에서는 연간 약 9천억 원의 기자재를 수주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석탄 발전 수주 물량을 성장 산업이 대체를 하면서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고 수주의 질적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또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풍력과 가스 터빈만 하더라도 연 1조 5천억을 수주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는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그 수익성이 개선되는 그런 아이템들이 장기적으로 이제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기초 체력이 확실히 길러졌다. 그래서 이전에는 뭐 원전, 탈원전 정책을 펼치면 또 이제 힘이 빠지고 뭐 그런 상황이 생겼다면 지금은 이제 원전에 이제 힘을 불어넣는 정책도 있고요. 거기에 이어서 원전 이외에도 다른 산업들이 매출을 키워줄 수 있는 산업들이 많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금상첨화죠. 그래서 사업도 다각화를 했고 그런 체질 개선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수익성 개선을 할 수 있는 기자재 사업 위주로 이 완전히 사업을 변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정부가 CF100 포럼을 열고 기업들과 이제 스터디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RE100, CF100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RE100은 재생에너지의 100%, CF100은 카본 프리 100%.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이외에도 다른 에너지를 사용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탄소를 제로로 만들면 된다라는 그런 CF100입니다. 그래서 사실 RE100이 맞다, CF100이 맞다 이렇게 딱 정하기가 어렵고요. 둘 다 이제 공통점이 있죠. 결국에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그리고 그죠 탄소를 줄이기 위한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RE100이 조금 무리가 된다면 CF100을 먼저 추진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에너지가 한쪽에 쏠리는 것보다는 좀 조화를 이루면서 전반적으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골고루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CF100은 실제로 UN 에너지와 UN 산하 지속 가능 에너지 기구 등이 공동 추진하는 국제 캠페인이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IT 기업 등이 탄소를 동참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이렇게 CF100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업들과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런 탄소 프리를 위한 에너지들이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 수요는 늘어나고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에너지는 필요하고 탄소는 줄여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석탄 발전은 줄이고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사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ESS라든지 그런 뭐 전기차라든지 그런 탈탄소 관련 테마로 이제 전기 에너지가 이슈를 받으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힘을 받았었는데요. 지금 이제 그쪽에 이제 수급이 좀 빠지면서 다시 한번 다른 테마로 움직인다면 지금 저는 에너지 테마가 다시 한번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자력 에너지뿐만이 아니고 신재생에너지, 뭐 해상풍력, 태양광, 이런 종목들도 다 같이 좀 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명히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급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밥이 이제 이번에 들어오느냐 아니면은 조금 더 뜸을 들일 것이냐 뭐 그런 것이 중요한데 뜸을 들이든 말든 맛있는 밥이 되면 결국에는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진득하게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이제 시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